안녕하세요, 싹스입니다. 파이팅 있게 또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번 시간은 수송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확산 배웠고요, 삼투 배웠고, 요번에 능동수송을 배우면 수송에 관련돼서 막을 경계로 한 물질의 이동, 요거 마스터 하시는 겁니다. 마스터 하고 있죠? 예. 자, 능동수송은 뭐가 다르냐? 수동수송하고 일단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어떤 물질을 운반을 시키는데 에너지를 쓰냐 쓰지 않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수동, 확산이나 삼투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 굳이 왜 에너지를 써야 되느냐? 요거를 보시면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양쪽의 농도가 똑같아집니다. 예. 용질이 이동해서 똑같아지든 그게 확산이죠. 용매가 이동해서 똑같아지든 이게 삼투죠. 똑같아져요.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무조건 양쪽이 똑같아집니다. 한쪽에 뭔가를 많이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나 어떤 세포의 여러 가지 물질대사를 하다 보면 한쪽에 뭔가를 많이 쌓아놔야 되는 일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 팔을 구성하고 있는, 요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내용물은 이 대기의 조성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땅의 조성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가 피부일 수 있는 이유는 피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그죠? 그럼 그게 어떻게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끊임없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확산해서 다 그냥 지구 전체가 다 똑같아지려고 할 텐데 여기만 어떻게 많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에너지를 써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너지를 써서 농도가 원래는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무조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데 거꾸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거꾸로 물질을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야 돼. 이거를 멋있는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농도기울기에 역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농도기울기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질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농도기울기에 순행하는 거야. 근데 이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에너지 써야죠. 이게 역행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막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물질이 여기 많고 이쪽에 적으면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는데 인지질 자체가 이런 역행을 도와주는 어떤 구조물이 존재하진 않아요. 인지질 자체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수송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이걸 농도급에 역행하는 걸 도와주는 기관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막단백질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능동수송은 막단백질이 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확산 중에 단순 확산이 있고 촉진 확산이 있었는데 이 중에 막단백질이 관여하는 건 촉진 확산이었고 능동수송도 막단백질이 관여를 합니다. 인지질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단백질이 에너지를 써서 요걸 자연현상은 이렇게 오려고 하는 걸, 그죠? 이렇게 오려고 하는 걸 거꾸로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그죠? 이게 능동수송이다. 그러면 능동수송의 결과가 뭐냐? 한쪽으로 몰빵하는 거야. 혹은 한쪽에서 다 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예를 주고 이게 이제 능동수송이냐 수동수송이냐 라고 물어보면 걱정하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수송이 됐을 때 양쪽이 똑같아지냐, 한쪽으로만 계속 가냐, 아니면 한쪽에서 계속 빠져나오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융털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융털이 이렇게 있죠. 여기 양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확산이라면 반 빠져나가고 이쪽 바깥쪽에 하고 안쪽이 똑같아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반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능동수송으로 악착같이 다 갖고 오는 겁니다. 물론 촉진확산도 일어납니다.
촉진 확산도 일어나서 여기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남아있는 건 에너지를 써서 능동수송으로 악착같이 빨아들이는 거야. 그죠? 우리 사람의 효율이, 이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아서 탈입니다. 그죠? 네. 여기 보시면 뿌리털에서 무기양분 흡수할 때도 능동수송으로 땡겨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네. 세뇨간에서 재흡수, 포도당, 아미노산, 이거 생원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포도당 100% 재흡수하죠. 그렇죠? 100%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세뇨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사구체, 보문주머니, 이렇게 세뇨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포도당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혈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혈관 안으로 100% 재흡수할 때 100%. 자, 그럼 보세요. 100%가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처음에 확산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럼 양쪽이 똑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50% 이상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근데 100% 여기 있는 포도당을 모두 다 이러려면 능동수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한쪽으로 몰빵! 이건 무조건 능동수송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이오딘 같은 거, 예, 다시마에 아이오딘 많이 들어있죠. 요거 바닷물에 있는 것보다 100만 배나 높다. 바닷물에 있는 것보다 이 다시마 내부에 100만 배나 높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나가는 아이오딘 붙잡아서 에너지를 써서 안으로 계속 갖고 오는 겁니다. 에너지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시마 체내에 있는 아이오딘이 바닷물로 계속 확산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마는 악착같이 계속 끊임없이 에너지를 써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못 나가게 막고 바깥에 있는 걸 계속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게 능동수송이다.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요런 이제 우리 그림의 형태로 이렇게 모식도로 많이 나타나는데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 이런 거는 뭐다? 어떤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 이것은 확산이다. 그죠? 요거 보시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 요것도 확산이다. 그죠? 근데 인지질을 바로 통과한다. 이거는 단순 확산이다.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 촉진 확산이다.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거꾸로 간다. 멋진 용어로 뭐라고요? 농도 기울기에 역행한다. 이게 바로 오늘 배운 능동수송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해석을 해보실게요. 자, X가 이제 세포 안에 농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냐면 X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X의 세포 내부 농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세포호흡 저해제를 처리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근데 세포호흡을 저해하면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하는 거야. 즉 에너지 공급을 차단했다. 이 말을 멋있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차단하니까 안의 농도가 줄어들어. 다시 안에 모아놨던 게 바깥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유는 에너지를 써서 강제로 갖고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확산이었으면 이 세포호흡 저해제를 처리하거나 말거나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나왔겠죠. 이게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확산이면 밖에 농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니까 밖에서 안으로 계속 농도 기울기만큼 들어오는 건데, 저해제를 처리하니까 안으로 들어왔던 이 X가 줄어든다는 건 강제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생물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좀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포단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조금만 방심하면 확산으로 이 안에 내가 기껏 모아놨던 이 보물 같은 물질들이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미토콘드리아가 ATP 만들어 놓으면 그 ATP 가지고 계속 빠져나가는 애 달래서 가시 끌고 오고 멱살 잡아 끌고 오고, 이런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누가? 세포 하나하나가. 그죠? 그 하나하나가 열심히 모인 여러분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우린 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죠? 살아봅시다. 밥 먹고 파이팅!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능동수송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능동수송은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올리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막을 통째로 넘겨주는 뭐 그런 겁니다. 이거 보시면 어떤 물질을 막으로 싸서 전달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안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요 물질을 막으로 싸가지고 바깥으로 넘기기도 하고요. 밖에 있는 어떤 커다란 물질을 막으로 싸서 갖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에 있는 막 단백질을 통한 이동이 아니고 아예 그냥 막으로 감싸서 보자기로 감싸가지고 갖고 들어오거나 버리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바깥으로 버리거나 갖고 들어오거나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송이야. 능동수송하고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를 쓰냐 안 쓰냐라고 구분을 하면 능동수송하고 같은 무리에 묶여 있는 거죠. 보시면 거대 분자, 고분자 물질을 이동시킬 때 막으로 감싸서 갖고 오는 겁니다. 혹은 내보내는 겁니다. 자, 밖에서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 이름 너무 쉽죠. 세포 내 도입. 그죠? 영어로는 엔도사이토시스, 엔도가 안으로, 엑소가 밖으로. 그죠? 엑소사이토시스, 엔도사이토시스. 세포 내로 갖고 오는 거 엔도,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엑소. 쉽죠? 네. 근데 갖고 들어오는데 이 물질의 종류가 음료수냐 식사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음료수면 음세포. 그죠? 식사면 식세포. 얼마나 쉽습니까? 음료수, 그죠? 액체 성분이면 음세포. 그죠? 식사, 고체 성분이면 액체 성분이면 음세포, 음료수. 그리고 고체 성분이면 식사니까 식세포. 음료냐, 식사냐. 쉽습니다. 음세포, 음료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거 이제 막으로 싸서 갖고 들어오는데 계속 바깥에 요 세포가 있으면 요 바깥에 어떤 물질들이 있어요. 이 물질들을 계속 그냥 밖에서 보면 꿀꺽꿀꺽 삼키는 겁니다. 그냥 막으로 그냥 감싸갖고 갖고 들어오고, 감싸갖고 갖고 들어오고, 감싸서 갖고 들어오고 이러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조금 이런 얘기는 책에 나오진 않는데 약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게, 그죠?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게 요렇게 싸서 갖고 들어오면 요 막의 면적만큼 인지질 이중층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세포 내 도입만 계속 일어나면 막이 점점 작아질 겁니다. 세포가 점점 작아질 거야.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줘야 막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 내 도입, 이런 과정이 일어나면 막이 줄어드는 거고요. 세포 외 배출, 그러면 막으로 둘러싸서 이거를 세포막과 융합을 시키면서 안에 있는 물질을 뱉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막의 면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포에서는 요 행위가 거의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막의 어떤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뜯어내서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막이 점점 줄어드니까 안에서 만든 막에 어떤 물질을 담아서 계속 바깥으로 버려서 막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 과정 이해 되시겠습니까? 볼까요? 자, 요런 물질이 있는 겁니다. 요런 물질을, 자, 내 손이 막이에요. 요렇게 막으로 감쌌어. 자, 여기가 세포막입니다. 오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앞에 지식을 동원하면 미세소관 길이 있고 그 위에 운동단백질이 있고 요거 해갖고 소낭의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자, 인지질 이중층 이 둘은 붙어서 융합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붙냐? 요거는 일반 생물학 강좌 보시면 그 클라트린 피복 소낭 설명하는 그 부위에 어떤 식으로 융합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보시고, 이게 이제 융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막끼리 융합이 돼. 그러면 요런 식으로 달라붙는 겁니다. 막이 이렇게 탁 달라붙어서 막끼리 융합되면서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표 던지는 거야. 그러면 요 안에 요 주머니 안에 쌓여있던 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런 물질이 이렇게 바깥에 떠 있으면 이걸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에 싸서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앞에서 배웠던 지식을 동원하면 리소좀이 출동해가지고 요거 분해해서 쓸 거 쓰는 겁니다. 그죠? 됐죠? 네. 근데 요 과정에서 요 막을 뜯어내는데, 그죠? 안으로 갖고 들어올 때도 요 막을 뜯어내야 되고, 바깥으로 내보낼 때도, 내보내거나 들어올 때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씁니다.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송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명칭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솜이라는 게 있어요. 리포솜. 네, 요거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리포솜이라는 게 인지질 이중충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구조물입니다. 요 안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리포솜은 인지질 이중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른 막과 당연히 똑같은 인지질 이중충이니까 인지질 이중충끼리는 이게 이제 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고 융합이 가능하고, 대신 막 단백질은 없습니다. 그죠? 인지질 이중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물질, 이게 이제 리포솜인데, 요걸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떤 데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리포솜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택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배. 그죠? 택배 박스.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어떤 물질을 담아가지고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뭐를 알고 있냐면, 이 막 표면에 어떤 물질을 붙이면 요게 신호가 돼서 특정한 위치로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런 신호서열 같은 것들이, 아미노산의 이런 신호서열 같은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 뭐 핵으로도 보낼 수 있고 저쪽으로도 보낼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물질들을 막으로 둘러싼 다음에 거기에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 분자를 붙여주면 내가 원하는 장소로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야, 이 리포솜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활용하냐면, 그렇죠, 약을 넣어가지고 이 안에 약물 성분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세포 표면하고 붙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붙여가지고 보내주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택배 박스에다가 뭐 1학년 1반으로 가라. 1학년 1반, 이게 이제 분자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1학년 1반 그 벽에 요런 게 붙어있는 거예요. 요런 게 따다다다닥 붙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상자가 리포솜이라는 상자에 요 1학년 1반 벽에 붙어있는 여기하고 결합할 수 있는 요 주먹 같은 물질을 여기다 붙여주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리포솜이 복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1학년 1반 벽에 있는 요런 걸 만나면 요 주먹이 여기에 딱 결합하면서 리포솜이 요렇게 막과 융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학년 2반에는 요런 구조물이 없어서 여기 결합을 못해요. 그러니까 1학년 2반으로는 안 들어가고 1학년 1반으로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이야. 약을 보낼 수 있으면 독도 보낼 수 있겠죠. 요런 걸 이제 열심히 연구하는 게 그 표적 항암제들이 요런 것들을 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원하는 어떤 특정한 세포만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들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게 이제 미용 분야에서 이 피부 성분의 어떤 특정한 물질들, 피부 성분을 어떤 뭐 밝게 해주거나 영양분을 제공하거나 그런데, 그냥 이런 데다가 영양분을 이렇게 바르면 이게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들어가져요. 그러니까는 딜리버리 시스템, 택배 시스템, 택배 소당 시스템에다가 성분을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캡슐화해서 넣어주는 거야. 바르는 거야. 그러면은 세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세포가 이게 여러 겹이잖아요. 이렇게 피부가 한 겹이 아니잖아요. 세포가 여러 겹이야. 여기까지 딜리버리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관문이 있다. 그걸 뚫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과학자들이 이런 거 찾아냈어. 그냥 리포솜을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여러 겹을 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목적한 어떤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물질을 넣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쭉 해서 둘이 만나.
그러면 이 첫 번째 막이 서로 융합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 막이 요렇게 사라지고 요 첫 번째 요 벽이 융합되면서 네, 요 덩어리가 그죠? 요 덩어리가 요 공간 안으로 첫 번째 이 통과해서 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벽이 또 요 벽이랑 제가 지우는 거랑 요거랑 융합돼서 사라지면서 그 다음 단계 2번하고 3번 사이로 요 녀석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 3번하고 요게 융합되면서 사라지는 거고 나중에 4번하고 요 막이 융합되면 사라지면 요 물질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층, 여러 겹으로 싼 리포솜. 요게 이제 다중 리포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층을 뚫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좀 더 깊이 있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죠? 재밌죠?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막의 어떤 이동 시스템 같은 것들을 배우는 이유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약을 먹거나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방받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중요하나요? 아니요. 재밌잖아요. 세상 재밌게 살면 좋잖아요. 많이 알아가지고. 그 화장품 같은 것도 이런 게 들어있으면 이런 거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해요. 근데 모르시면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그냥 좋은 거 있나 보다. 근데 알면 이거를 여기다 바르면 피부의 표피층을 첫 번째 주머니하고 융합되면서 뚫고 그 다음 주머니가 그 다음이 벗겨지면서 뚫고 요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피부의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 있구나. 요렇게 알면 좀 더 기분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많이 공부를 하면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을 이해하면서 좀 더 즐거운 라이프가 가능하다. 그죠? 네. Fun life. 우리 재밌게 삽시다. 공부 많이 해서.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칠판처럼 제가 얼굴 끄고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송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수송에는 뭐가 있다? 에너지를 쓰는 수송과 에너지를 쓰는 수송과 쓰지 않는 수송이 있다. 그쵸? 쓰지 않는 수송에는 뭐가 있냐? 뭐가 있습니까? 확산과 삼투가 있다. 확산은 다시 단순 확산과 그 다음에 촉진 확산으로 나눠지고 요거 그래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프 보면 속도가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러면 촉진 확산은 요거. 근데 왜 꺾인다 이거? 네. 운반 단백질들이 다 포화되어 있어서 그렇다. 용질로. 단순 확산은 요거. 이렇게 된다. 삼투에서는 여러분이 흡수력 정도, 식물에서 흡수력은 삼투압 마이너스 팽합이다. 그죠? 용혈연상. 자, 머릿속에 용혈연상 하면 고장액, 저장액. 어디에 넣은 거? 저장액. 동물, 식물? 동물. 이렇게 바로 나와있나. 팽윤, 저장액. 그죠? 원용질 분리, 고장액. 그런 거. 용어를 우리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쓰는 수송은 능동수송이다. 그죠? 저에서 고로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내포작용, 외포작용 이렇게도 부릅니다. 뭐를? 요거는 세포 내 도입, 세포 외 배출. 그죠? 그 다음에 음료수 먹으면 즉 액체 성분 갖고 들어오면 음세포. 밥 먹어, 식사해, 고형물 갖고 오면 식세포. 그러니까 음세포 작용과 식세포 작용.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 되겠죠? 자, 오늘 수업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자주 이용을 합니다. 이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놓으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하고 네,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눈 감고 눈 감아. 지금 제가 여기 쓴 거 쓸 수 있냐? 중얼. 오케이, 거기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